안녕하세요. 시 쓰고 책 만드는 이도훈입니다. 자, 오늘 심화 창간호가 나와가지고 빨리 받으신 분들은 어제 받으셨고요. 아니면 뭐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2차 발송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심화 창간호가 나와서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잡지책, 시잡지, 뭐 시집, 에세이집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들면서, 특히 이제 시잡지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통 시잡지가 회원제나 이런 뭐 정기 구독 위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를 시키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나마 이제 등단하시고 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시를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문학회를 하면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끼리만 작품을 교류하다 보니까 또 어떤 한계에 부닥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서 제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심화라는 책을 통해서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시산문이라는 저희 동호회 카페가 있고요. 또 심화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주축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 카페에 가입을 하거나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잡지는 아니고요. 누구나 다 등단하시거나 등단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잡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또 뭐 회원제나 정기구독이나 뭐 신인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작품으로만, 또 읽을거리로만, 또 순수하게 시로 되어 있는 시나 시화나 캘리그라피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싣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간호인데요. 보시면은 표지가 분홍색인데요. 이 분홍색이 예전에 그 유심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유심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유심이 아주 특별했거든요. 제가 등단하고 처음으로 원고료를 받은 게 바로 유심 잡지였어요. 그래서 애착도 많이 가고 좋아했었는데, 그 잡지 표지가 분홍색이었어요. 근데 그 잡지가 이제 폐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예지는 계속 나오는데, 그 시잡지만 폐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제 이 분홍색 커버를 시잡지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사람들한테 분홍색으로 한번 가보자 얘기했는데 다들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심화를 하면서 제가 분홍색으로 하게 됐습니다. 책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예, 책은 지금 가고 있고요. 택배로 받으신 분들은 어제 받았을 거고요. 뭐 내일 받으시는 분,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계속 받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또 늦게 주소를 주신 분들은 월요일날 발송을 하니까 그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화를 보시면 이제 분홍색으로 깔끔하게 나온 것 같고요.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나태주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선생님을 이번 창간호로 모셨고요. 발행인의 글, 나태주 선생님의 나의 시, 나의 생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원로 시인들의 삶을, 또 그분들의 시나 문학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원로 시인들을 위한 난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 밑에 시 읽는 계절이라고 있어요. 시 읽는 계절에는 정숙자 선생님, 공광규 선생님, 고강식 선생님,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또 조동범 선생님, 이혜미 선생님, 이렇게 5분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가 참 좋다, 거기에 대한 3편씩을 추천하면서 간단한 에세이를 같이 주셨거든요. 정숙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멋쟁이시고요. 저희 문학 행사에서 자주 뵙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귀한 원고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광규 선생님도 저랑 이제 문학 행사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는데, 또 저희가 이제 화성
제부도 바다시인학교에 이제 강사로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가까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공광규 선생님이 저 등단했을 때 심사위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또 각별한 분이고요, 저한테는. 고광식 선생님은 그 아르코 창작기금 수상자인데요. 저랑 그 서울에서 이제, 문학의 날, 아르코 수상자들만 몇 명이 참여하는 그런 문학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만난 선생님입니다. 평론도 쓰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조동범 선생님은 이제 시인으로서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혜미 시인도 젊은 시인인데 등단을 일찍 했어요. 20살 때 등단해갖고 지금 뭐 중견 시인이신데 시도 아주 잘 쓰시고, 전에 월간지 할 때 저랑 제가 월간지 만들면서 우리 그 월간지 필진으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인과의 대화라는 코너를 이분이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 시집 나왔을 때 해설을 실기가 싫어서 그 시인과의 대화를 실었는데, 그때 이제 이혜미 선생님이 시인과의 대화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심화 원은 등단한 시인들 위주로 이제 작품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박혜람 시인의 칼로 새긴 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박혜람 시인은 시도 물론 이제 잘 쓰시고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쓴 시를 직접 조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찾아가 뵀는데 본인의 시를 조각하셨는데 거의 그 전문가, 예술가다운 수준으로 조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연재로 계속 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공방이라는 곳에서는 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한 선생님이 한지등 만들기를 해주셨고요. 시집 속의 작은 시집은 그 한효곡 선생님이 슬픔이 오시겠다는 전갈이란 시집을 제가 실었는데요. 시가 너무 좋고 나중에 제가 뒷부분을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읽어보시면 아주 가슴 찐한 그런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실론에 갖고 이제 실론에 관한 거를 이제 한 편씩 실어야겠다 해갖고 첫 해에 권성훈 교수가 시치료와 억압의 소산물이라는 글을 주셨고요. 여러분이 시치료와 요거에 대한 이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심화2에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시로 만든 작품들 그런 것이 있고요. 그게 심화2는 이제 시를 위한 작품들이 있고, 심화3은 이제 등단 안 하신 일반인들의 작품을 좀 모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심화 학생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심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까지는 원고가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초등학생이 이제 몇 학생이 이제 작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실을까, 안 실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책에 자기 작품이 실렸다는 게 나중에 어떤 큰, 추억이나 어떤 문학으로 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일단 쭉 보면 뭐 창간호라서 또 발행인이 글을 한번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썼고요. 나태주 선생님이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러브레터,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읽는 계절, 정숙자, 공광규, 고광식 선생님의 글, 작품들이 다 좋아요. 예. 엄선된 작품들이어서 여러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등단을 하셨거나 시집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등단으로 간주하고 그런 분들의 이제 글이 있고요. 글의 선정은 우리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유수진 시인이 맡아서 이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발행일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시를 뭐 넣고 빼고 할 수는 없고요. 편집장이 고른 시 중에서 이제 이게 페이지 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페이지 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뭐 더 추가된 시는 있을 수 있고요.
또 편집장이 고른 시를 제가 뭐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내 작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페이지가 부족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칼로 새긴 시 박혜람 시 선생님이 이제 먼 곳과 소요 운명이란 간단한 에세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혜람 시인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에요.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굉장한 시인 같습니다. 그분의 작품 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약간 좀 너무 꽉 차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원래 큰 나무판에 새긴 거예요. 아주 큰 나무판에 새긴 거고 두께도 한 뭐 이 정도 되는 나무판에 새긴 시입니다. 나중에 아마 시 전시회를 하지 않을까, 작품 전시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지 만들기, 그 다음 시마2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이나 김가국, 그 다음 김영준, 박만협, 한미숙, 그 다음에 박상동 시인, 윤다영, 그 다음 우리 정대구 교수님이 꽃 속에 든 바람둥이, 이게 제목이고요. 시가 벌, 한 글자예요. 운정님이 만든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들이 실려 있고요. 시집적이 작은 시집 있고, 시론, 권성훈 선생님의 시론들이 쭉 있고요. 또 시 읽는 계절, 조동범 선생님하고 이혜민 선생님 글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단 안 한 우리 응모작 중에서 괜찮은 것들 이렇게 쭉 작품을 실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심화 학생,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 시가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거는, 발행인의 글은 됐고요. 자, 나태주 선생님의 글,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를 맞았다. 그때 한 여학생을 알게 되어 그 여학생에게 마음을 뺏긴 일이 있다. 그 여학생만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을 보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한 아이라 할 것이다. 한 번인가는 그 여학생에게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다. 어떻게 여학생의 집 주소를 알았을까? 분명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장부를 훔쳐보고서 주소를 알아냈을 것이다. 편지를 보낸 뒤 답장이 오긴 왔는데 그 여학생한테서 온 답장이 아니라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온 답장이었다. 방학이 되어 공주에서 서천집으로 돌아가 염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던 늦은 오후 지나가던 우체부 아저씨가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굵은 만년필 촉으로 큼직하게 쓴 글씨였다.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편지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나무람과 타이름의 말이 우선 있고 한번 서천읍내로 나오면 당신이 만나주겠노라 내용이 들어있었다. 두려웠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혼이 날 것이 뻔했기에 아버지도 무서웠다. 나는 그만 편지를 찢어서 숲을 속에 버리고 말았다. 그런 뒤로는 편지 쓰는 길도 막혀버렸다. 어쩌나 마음속에는 그 여학생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데 편지 쓰는 길조차 막혔으니 어쩌나. 그때 생각해낸 일이 시 쓰는 일이었다. 살기 위해서 썼다. 숨을 쉬기 위해서 썼다. 그렇다. 나에게 시 쓰는 일은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렇게 시를 시작한 시쓰기, 그 시쓰기가 평생을 이어왔다.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나의 시쓰기는 연애편지 쓰기에 다름이 아니다. 다만 대상이 많이 바뀌었을 뿐이다. 한 여성에서 세상으로, 세상 만물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제 와서 나는 말한다. 나의 시쓰기는 세상을 위한 러브레터 쓰기요. 나의 시는 세상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러브레터는 우선 어떤 마음을 쓰나 울렁이는 마음, 좋은 마음,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쓴다.
또 러브레터는 어떻게 쓰나? 최대한 아름다운 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고르고 골라서 정성껏 예쁘고 바른 글씨로 쓴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무엇을 시로 써야 하며 어떻게 시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내용과 표현에 대한 문제다. 러브레터는 쓰게 하는 마음이 시의 내용이고 러브레터 쓰는 방법이 바로 시 쓰는 방법, 표현이다. 하지만 나의 러브레터는 쉽게 대상인 세상에 전달되지 않았다. 무릇 러브레터란 그런 것이다.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주인을 찾아가더라도 답장이 오기 어려운 것이 러브레터다. 세상 속으로 보내진 나의 러브레터가 주인을 찾아가고 또 답장이 오기 시작한 것은 나이 70대의 일. 많이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다. 독자들의 호응이 있고 책이 팔린다는 얘기다. 러브레터와 같이 시란 것도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호혜관계, 마땅히 자라고 꽃을 피울 낙토인 것이다. 세상을 향한 나의 러브레터 쓰기, 그것은 나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계속될 것이다. 나태주 선생님이 글인데요. 우리가 나태주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또 강연도 요새 인기가 너무 많으셔갖고 많이 다니시고 해서 굉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도 이제 굉장하신 분이지만 이게 이제 몇 년 안 되셨다는 거죠. 70 넘으셔가지고